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수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지난 2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발주 방식 재검토에 대해서 서울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동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27억 원 규모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택지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강동구청과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18년 2월 동사업을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즉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고 낙찰자를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 공고는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 5월 초에 두 번째 입찰 공고도 유찰됨으로써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찰 사태를 계기로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 방식 재검토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본부장님. 네. 요새 서울시 미세먼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예. 우리 서울 시민의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네.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가 2017년 일찍이 재난으로 선포하고 그 어떤 것보다 과잉 대응보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기조하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정책보다도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라든지 강력한 규제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금년 초에 2월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서울시만 관련 준비를 통해서 5등급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했었고 그 효과도 약 30% 정도의 차량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을 통과하는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도 친환경 보일러 법안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통과해서 도시의 난방 부문의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할 수 있고요. 지난 4월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생활권 대책이라고 그래서 그물망 대책을 발표해서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그리고 오토바이를 앞으로 저희가 10만 대 이상 전기버스로 전환하고 골목골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해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금년 7월부터는 저희가 녹색교통구역에 대한 운행 제한을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과 또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비상발령 시에만 하는 조치보다도 효과가 있는 상시 운행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공기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정이 좀 변경됐죠? 네. 네 분에서 이제 세 분으로 변경이 되고 네. 오전 일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아까 일정표에 보니까 12시 40분까지 진행하게 돼 있는데 답변을 좀 간략 명료하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 자원원 순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찰 원인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8일과 4월 18일 이루어진 두 차례 입찰 공고에서 사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인 PQ 심사에 한 업체만 응찰함으로써 두 차례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네. 유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먼저 설계 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는데요. 설계 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은 업계 입장에서는 저가 경쟁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환경 플랜트 시설로서 전례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가진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턴키로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사업 추진의 신속성 측면에서 턴키 발주한 게 아닌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분리 발주가 있고 턴키 발주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성격에 따라서는 턴키 발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환경 플랜트 시설의 경우에는 기술의 난이도 그리고 사후 관리의 적합성 또 책임 소재의 적합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개별 발주보다는 턴키 발주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했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네.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차례 유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실패한 네. 현재 방식이 네.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죠. 입찰 방법은 여러 가지 논점에 따라서 주안점이 있습니다.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게 턴키 방식과 설계 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유찰이 될 거라는 걸 혹시 예측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건설 기술 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이 공사 발주를 작년 11월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부서의 판단은 당시 의원님께서 2월 22일 날 5분 발언 이후에 간담회 했을 때도 최저가 입찰 방식의 부담은 있지만 당시 중견 건설업체 4군데 이상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대규모 환경 플랜트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난히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견을 했었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진행한 오부 자유론 발언도 그렇고 수차례 집행부서와 면담도 가졌습니다. 네. 꾸준히 제기된 또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본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유찰 사태가 예측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본 의원이 사업의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제기했던 때가 1월 15일 네. 도시기반 시설본부 등과 진행했던 간담회 때였습니다. 2월에 진행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통합 발주가 초래할 수 있는 제한 경쟁의 문제, 유찰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포함한 여러 단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네. 발주 직전이나 아니면 그 후에라도 입찰 방식과 관련해서 부서의 논의가 진행된 바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의원님 발의 이후에 건설 부서와 공사 부서와 저희 부서와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의원님 문제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 공사에 대한 조달청에 의뢰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다만 유찰 관련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당시도 우리가 면밀히 봤었는데 여러 가지 업체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낙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본 의원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네. 지난 수년 동안 입찰에 참가를 하고 네. 있는 과정에 공고가
일시에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 상황을 검토해 보면 사업의 진행 그 발주 방식이 변경이라든가 이런 네. 게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건설 분야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강동구가 사업 발주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려고 했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네. 알고 계시죠? 저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탁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지금 기사 내용을 봐서 결국은 환경공단도 대규모 환경 플랜트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했지만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설계 최저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전에 발주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의 유찰 사태 같은 결론을 맞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턴키 방식을 선정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계약이나 입찰 방식이 혁신 방안에서 원칙적으로 턴키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 1월에 시 방침을 정할 때 대규모 환경 플랜트 시설의 여러 가지 사후에 시민들에 대한 환경 악취라든지 문제를 피하고 또 사후 관리 책임성 그다음에 높은 기술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턴키 방식이 적합하다는 강동구청의 요청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턴키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또한 턴키 방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대형 공사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또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또 가격 부풀리기 등 의혹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설계 적합해서 기술성은 보장받고 가격은 그중에 최저가를 한다면 시민의 예산도 줄이고 기술성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이 아니라고 그 안을 그 당시 채택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질문 질의 과정에 중복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단답식으로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일부 언론에서 조달청 계약 의뢰 전에 턴키 방식 설계 적합 최저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3월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턴키 공사에 대한 여론 악화, 수익성 하락 등으로 사업 유찰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죠. 네. 지난 2018년 4월 건설경제 기사에는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북 공원화 사업과 별내선 209 건설공사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가격을 중시하는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 이전에 제기된 여러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시가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눈과 귀를 막을 리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판단할 점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본위원의 질의와 국가기관의 의견, 각종 언론 보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위원은 강동자원순환센터의 2차례 유찰 사태가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찰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업을 강행한 서울시의 고집과 독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 발주에 있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봤을 때 턴키 방식과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이 강동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 당초에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강동자원순환센터 부분은 그 강동구가 추진한 저는 수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해식 청장께서 그 지역에 그 어떻게 말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는 혐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꼭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방침을 세우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턴키 방식을 구청에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님을 제가 직접 2번이나 설득을 해서 방침을 받아냈는데 2012년 서울시가 이거에 대한 턴키 원칙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번복할 정도로 하려고 했다면 많은 논리와 전문가의 검토와 또 기술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점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이나 조기 착공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깊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발주 방식이 제대로 검토된 것이냐, 충분히 검토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서울시의 답변은 하나였어요. 강동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턴키로 제안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므로 문제없다.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이미 심의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입찰 방식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발주 방식이 턴키 방식과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된 때가 언제이고 어떤 절차로 발주 방식이 선정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기보다 그냥 기억으로 말씀드리면요. 2018년 1월 달에 시에서 이제 그 사업 추진 방침이 났고요. 2월 달에 강동구에서 그 턴키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이후에 3월 달인가요? 그때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서 그 사업으로 진행됐고, 이후에는 환경공단이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추진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이 됐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이쪽의 전문 분야인 그 도기본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도기본에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추진에 있어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는 입찰 방식과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이라는 낙찰자 선정 방식은 가장 적합하고 하다고 선정된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를 지금 계속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턴키 방식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발표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 방안 중 일부입니다. 턴키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가 있고, 대형공사 턴키 발주의 원칙적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면 보시고 네, 계시죠? 네. 그런데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복합공정, 그리고 성능 보증, 책임 소재 단일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에 아까 주셨습니다. 물론 기술적 측면이 많이 포함된 질문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사업의 담당 실국장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앞서 의원이 제시한 언론 보도,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높은 낙찰률 데이터 등 살펴보신 바와 같이 턴키 입찰이 높은 낙찰률로 인해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강동구가 생각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턴키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 큰 이론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쓸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 그리고 역사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 검토 과정에서 결국은 민간 업체의 그 어떤 입찰 의향이나 이런 걸 모르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것보다는 설계 적합이라는 최저 기준을 맞춘 부분에서 최저가를 한다면 기술성과 시민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낙찰만 된다면 최선책이다. 다만 그 당시에도 유찰 우려에 대한 문제는 인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규모고 상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낙찰이 많은 입찰이 들어오고 낙찰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도 턴키 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좀 네. 있지요. 네. 현행 전기공사법 제11조는 전기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공사업이라는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업 추진의 편리성보다 장기적 관점의 산업 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입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뭐 우리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 건설업계나 중소건설업계가 능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서울시가 그런 측면에서 2012년에 그 공사라든지 입찰 방법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턴키를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도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다 중소 접종은 아니고 기술성이라든지 또 향후에 대해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턴키 방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인 공사의 성질상 불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Q&A 집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공공건설이나 특수공사로서 그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이러한 그 턴키 공사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 전기공사의 그 예외 조항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그 예외 조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예, 저기 써진 것처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나 그렇죠.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할 수 그때. 없는 경우. 예. 자, 그 지금 현재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뭐라고 혹시 본부장님 생각하신 바 있습니까? 그건 제 판단이 아니고 그 정부의 유권 해석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전시 네. 아니면 재난 아니면 특수공법 이런 경우에는 전기에서 예외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요. 재난이 발생했는데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분리 발주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예외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봉사가 통합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악취제거나 은폐수, 바이오화 시설 등을 제외하고 재활용 선별장이나 청소 차량 주차 시설, 생활 폐기물 적화 시설 등의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해서 통합 발주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관련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저 환경 시설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은폐수라든지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처리 공장으로 그 들어온 폐기물을 선별하고 또 그 공정별로 나누고 하는 전 과정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복합 기능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턴키로 진행을 한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현재 그 최적의 이 설계와 또 준공을 위해서는 네. 사실은 이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제공모 설계도 네. 좀 어떠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시공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만 통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좀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낙찰자 선정 방식인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띄워드린 자료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예컨대 설계적합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설계점수 적합자가 다수로 구성되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운영되어 설계기술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른 용역 자료도 설계적합 최저가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비용 절감 및 과잉 설계 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설계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간 터키 공사에서 적용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본부장님 내용이죠.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미 공개된 연구를 통해 낙찰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장점이나 필요성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유찰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보고 향후에 이런 턴키 방식을 하더라도 낙찰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리고 보다 적합한 방식을 더 면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자면 강동자원순환센터와 같이 대형 공사의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최저가 입찰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가 입찰로 인한 전기통신 소방 등의 저가 하도급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저가 입찰이 설계 수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사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알고 좀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 이 부분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나 주무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하고 있어 명확한 입장 표명이 본부장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요기관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하고 주무부서로서의 타 부서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한다거나 저희가 소극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턴키 방식을 변경한 것도 기술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난색을 폈을 때 저희가 직접 기후본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게 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그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 것도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해식 청장님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사업 협조라든지 현장에 대한 그 같이 또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청장님 오시고 나서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의 차질함 추진이라든지 환경 협력을 또 구했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적극적 의지가 없거나 저희가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닙니다. 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의무를 자치구에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1항의 다음 규정인 2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턴키 등 발주 방식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가
검토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업 계획상 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서울시가 시비로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약 280억 정도. 280억 막대한 네. 예산이 또 집행이 되게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강동구 사업이니 서울시의 입장에 한계가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도,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행정편의적인 입장 표명 등에 대해 본의원은 강하게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입찰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서울시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네. 본부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차례 유찰이 진행된 상황에서 발주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향후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발주 방식 결정을 포함해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찰되고 나서 사실은 2차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사업이 원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고려하지 않고요. 저희가 새로운 발주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 방식도 기존의 턴키 방식은 그대로 준수를 하되 유지를 하되 그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을 저희가 적정가 방식을 할 수 있는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고 저희가 그 6월 중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새로운 입찰 절차를 신속히 본부장님, 그 진행하겠습니다. 가중치 기준의 그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적용하시죠? 예, 그 부분은 최종 우리 그 건설기술심의 전문가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6대4, 7대3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 설계 기술성에 비중을 높게 주고 있습니다. 설계 기술과 그다음에 가격 기준을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성격에 맞춰서 최종 저희가 결정할게요. 7대3, 6대4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설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것이죠. 예, 네. 그 대신 또 가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평가 방식을 선택하셨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서울시 내부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이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고덕 강여지구 택지 개발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기존에 계획한 사업 일정보다 공기가 많이 지연되게 되는데 공기 단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그 턴키 방식은 일반 분리 발주보다 입찰 유찰률이 높아서 리스크는 있지만 입찰이 된다면 시시 설계 중에 바로 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공기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그 추가적인 입찰 절차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금년 그 9월 중으로는 새로운 입찰이 나가고 목표상으로 내년 4월까지는 낙찰자 선정을 끝내서 2024년 4월까지 공기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022년도 공기 준공이었죠? 네. 너무 많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고요. 본의원이 이 공사에 대해서 발주 방식을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설계를 최대 확정 가격 최상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최대한 좋게 만든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입찰이나 기타 공사로 이렇게 분리발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제 본의원이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정치 기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공기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사부서에서 최대한 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도 본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의견 수렴을 위한 존재하는 건 좋습니다. 위원회에서. 네. 그렇지만 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부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실무를 진행하면 부서 나름대로 의견이 좀 있겠죠. 위원회 결정이 요구된다 해서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본부장님의 입장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모두 발언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그 우려라든지 지적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볼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환경시설, 대규모 환경 플랜트 시설이 최근 4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뭐 님비 현상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 시설은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하나의 그 본보기 그리고 환경시설도 이렇게 잘 지어서 주민들의 그 휴식 공간으로 또 우리 시설의 꼭 필요한 인프라로서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후 그 공사 절차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전문성을 사서 저희가 상의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답변까지 다 하셔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가주십시오. 지금까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과정과 방식 등의 문제점을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유찰로 인하여 공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유찰의 근본 원인이 발주 방식에 있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뭐 김숙 의원님이 우리 황보현 본부장님하고 토론한 과정 다 제가 봤고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이 유찰이 된 그런 과정을 이제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발주 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그렇게 추진해서 공기에도 큰 이 지연이 없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턴키 방식의 원칙적 금지를 말씀하시고 계셨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사업이 그 원칙에서 예외에 해당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사실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건설 공사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턴키 공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이 경우처럼 공사의 성질상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또 성능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런데 뭐 이 경우에서는 원칙적 금지였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저한테 몇 차례 와서 이것이 왜 턴키에 필요한 공사인지를 설명을 했고 저는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 설계 적합 최저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하도급, 최저가 입찰로 인한 유찰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두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아까 본부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단순한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에서 이제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렇게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방침으로서 추진되었고 단순히 자치구 사업이 아닌 서울 시민의 세금 수백억이 투입된 서울시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발주 방식 변경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서 서울시가 더욱 명확하고 발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사업 반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5월 서울시에서 해외에 우리 환경 정책이 수출되는 사례가 있었죠. 네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서울시가 아마 거의 세계 최초로 말하자면 쓰레기나 폐품을 이용해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재활용 플라자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환경부 장관이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이걸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아부다비를 방문해서 환경부 장관하고 이번에 대해서 PPT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통치자인 그 왕세제도 제가 면담하고 그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향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도 타 자치단체나 외국의 정책 우수 사례로 수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따라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턴키 및 발주 방식의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를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네, 돌아가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김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